와인 한 잔을 홀짝이던 아메드는 두바이 버즈 칼리파가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레스토랑 창가에 서서 한국에서 막 돌아온 절친 하산의 말을 의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아메드, 믿기 힘들 거야.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 만든 AI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어. 하산의 흥분된 목소리에 아메드는 고개를 갸웃했다. 두바이의 최첨단 빌딩 숲을 바라보며 그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감동 주파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두바이에 거주하시는 아메드 씨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경험한 아메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 살고 있는 아메드 알 무바라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2020년,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제 절친한 친구 하산이 한국에서 돌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메드, 믿기 힘들 거야. 내가 방문한 한 한국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K-팝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더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야. 우리 두바이의 스타트업들도 이런 문화를 도입해야 해.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하산이 들려준 또 다른 이야기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AI 기술이 글로벌 대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두바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실제 기술 혁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하산은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이뤄내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메드,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두바이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이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더구나 그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점에서 맛본 음식이 두바이의 최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첫 충격은 인천공항에서부터였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맞닥뜨린 것은 거대한 LED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화면이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AI 아트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화면 속 디지털 물결이 함께 움직였죠. 이건 분명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가이드 김민준 씨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제가 호기심을 보인 AI 아트에 대해 즉시 전문가적인 설명을 시작했죠. 이 작품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겁니다. 그들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예술의 한 형태로 승화시켰죠. 이런 시도는 한국의 젊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첫날 저녁 민준 씨는 저를 강남의 한 지하 음식점으로 안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가게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이 작은 가게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뉴 코리안 푸드라고 부릅니다. 셰프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전통 요리의 맛은 지키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날 밤 맛본 김치 리조또는 제 미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발효의 신맛과 매운맛, 거기에 크리미한 리조또의 조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하산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판교의 IT 기업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게임 회사의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VR 헤드셋을 쓴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AI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전 세계 개발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로봇 공학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AI 로봇을 직접 체험했는데 그 정교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거예요. 그날 저녁 한강변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바이의 미래 도시 계획에 이런 기술들을 도입한다면 어떨까?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우리 도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의 안내로 찾은 한 고등학교에서였죠. 이곳은 일반 학교가 아닌 AI와 로봇공학 특성화 고등학교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리더를 키웁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죠.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7살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닌 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앞 길거리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죠.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앱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증강현실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 축제 프로젝트예요. 한 학생이 수줍게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창의력과 실행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두바이에서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날 제 시야를 더욱 넓혀준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죠. 한 대형 연예기획사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시스템은 할리우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두바이도 최근 들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로 해외 공연을 초청하거나 이제 막 외국 엔터 사업의 사례를 보면 초석을 다지는 정도이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외국 제작사의 영화 촬영을 유치하는 정도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K-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두바이의 연예인 육성은 주로 개인의 재능과 외모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완벽한 엔터테이너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들의 연습생 시스템은 마치 엘리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과 같은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수나 배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사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K-팝 아이돌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파하죠. 실제로 연습생들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들의 전문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춤, 노래는 기본이고 외국어, 매너, 문화 교육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닌 완벽한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녁에는 한 방송국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첨단 기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증강현실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방송 기술은 두바이의 미디어 시티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었죠. 다섯 번째 날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위장에 약간의 통증을 느껴 찾은 병원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해버렸죠. AI 진단 시스템이 제 증상을 분석하고 로봇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K-메디컬의 힘입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섯 번째 날 제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코스메틱 회사를 방문했을 때였죠. 그곳에서 저는 파티마 알카심을 처음 만났습니다. 파티마는 두바이의 유명 사업가 가문 출신으로 한국의 화장품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의 뷰티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바이에 K-뷰티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의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 제품이 아니에요.
파티마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전통 약재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물이죠. 특히 한국의 피부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는 즉시 의기투합했습니다. 파티마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전은 저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와 파티마는 한국의 패션 산업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곳의 속도예요. 파티마가 감탄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즉시 제품으로 구현되고 24시간 내에 전 세계로 배송된다니. 두바이의 패션 산업도 이렇게 변화해야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디자이너의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패션을 디자인하고 있었죠. 고객의 체형, 피부톤,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 완벽한 스타일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내죠. 패션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파티마를 남산타워의 한 공원으로 불렀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나눴죠. 우연히도 그때 남산의 한 공원에서 한 K-팝 그룹의 버스킹 공연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몰렸고 우리는 그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함께 보며 더 가까워졌죠. 특히 스프링데이라는 곡을 들으며 파티마가 보여준 감동적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공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두바이로 돌아가 혁신을 이루고 싶다는 저의 꿈을 파티마와 함께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즉석에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파티마, 우리 함께 두바이에 한국의 혁신을 심어보지 않겠어요? 파티마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비가 그치고 한강 위로 무지개가 떴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후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파티마가 제안한 K-뷰티 앤드 패션 컴플렉스 설립이었습니다. 두바이 최고급 상권의 한국의 뷰티와 패션 브랜드들을 한 곳에 모은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개장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실시간 피부 분석과 맞춤형 화장품 제조 시스템은 두바이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한국의 정교한 기술력과 두바이의 럭셔리한 감성이 만나 시너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AI 교육 시스템을 두바이에 도입하기로 했죠. 판교에서 본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모델로 두바이의 K-스택 어카데미를 설립한 것입니다. 학교는 단숨에 두바이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여학생들의 높은 지원율이었죠.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IT 산업 진출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K-스택 어카데미는 그 편견을 깨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학교에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AI 개발자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2022년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정부와 협력하여 K-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론치한 것입니다. 한국의 AI 기술과 두바이의 미래 도시 계획을 접목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도시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모스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을 이용해 이슬람 사원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신도들에게 맞춤형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전통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현재 우리 부부는 K-컬처 파운데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두바이 청년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두바이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딸 아이샤입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서울대학교 AI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두바이와 한국을 잇는 차세대 리더가 될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만났던 가이드 민준 씨였죠. 그는 이제 한국 아랍문화교류재단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드 씨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의 열풍이 이제는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것들이, 경험하게 될 것들이 저의 인생을 이토록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으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은 김치와 불고기로 즐기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K-파프 댄스를 연습합니다. 우리 집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최근 두바이 왕실에서도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왕실 가족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죠. 그들은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와 제 아내 파티마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께서 저희 부부를 두바이 문화 외교 대사로 임명해 주신 거죠. 버즈 칼리파가 내려다 보이는 왕실 연회장에서 열린 아직도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만들어요. 통치자께서 저희에게 문화가교상과 특별 외교관 지위를 직접 수여하실 때 저는 3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희 부부가 K-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뷰티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보여줬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보답이었죠. 사실 보수적인 두바이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왕실에서 저희의 비전을 이해해 주셨고 특히 젊은 왕족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시스템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시상식에서 통치자께서 아메드와 파티마는 두바이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했다. 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혁신의 씨앗은 이제 두바이에서 크게 꽃피우고 있다. 는 그분의 말씀은 저희가 해온 모든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더 기뻤던 건 제 아내 파티마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외교 대사직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파티마는 처음부터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녀는 두바이 왕실 문화위원회 최고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 소감을 말씀드릴 때 저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두바이의 만남은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여정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부부는 이 특별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죠. 이제 두바이에서 한국 문화는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입니다. 과거 두바이의 젊은이들은 화려한 외제차나 명품을 과시하는 것에 열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처럼 자신만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바이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였지만 교육과 기술력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 열광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요즘 두바이의 부유층 자녀들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진정한 실력과 혁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바이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휴가 때마다 유럽의 호화로운 리조트나 쇼핑몰을 찾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을 즐기고 한옥 스테이를 통해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두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을 느꼈죠.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바이의 작은 한국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문화를 가장 먼저 도입했죠. 이 방법은 도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파티마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에요.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답니다. 우리 두바이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더 이상 화려한 외관이나 값비싼 수입품으로 우리를 과시하지 않아요. 대신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만의 진정성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해요. 저는 풍족한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메드 씨의 감동적인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문화가 가까운 나라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큰 교훈을 선사한다는 사실이 매우 뿌듯하네요. 다음 사연도 더 재미있고 따뜻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